어릴 때는 사실 보라표 재즈라고 제가 하고 다녔어요. 제가 하는 음악이 저랑 닮았으면 좋겠어서 제 음악이 세상에 나갈 때 아, 참 착하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은 뭐 그런 애정 어린 말이 아닐까. 지금 제가 제 음악을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물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숨 쉬듯이 흘러가는 것의 일부인 게 제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서 선택하고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여기 미치는 건 어렵지 않은 1순위더라고요. 음악만 생각하면 저는 외로워도 괜찮고 저는 배고파도 괜찮고 저는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거든요. 생활하는 거에 사실 15이랑 좀 바뀐 건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정말 그걸 23살까지 안 했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된 곳이 제게 여수예요. 그리고 제가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그 피아노 처음 치러 갔던 길이 기억이 나거든요. 좋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여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표정 그대로 좋았던 기억은 어릴 때 그런 추억이 다 있는 곳이라 너무 사랑하죠. 네. 여수 좋아해요. 난공불락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재즈의 어려운 부분이 이 그게 즉흥 이제 연주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그 값어치죠. 네,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이 재즈를 쭉 이렇게 한 10년 정도 재즈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속에서 돈과 농구랑 했죠. 네. 희노애락도 느끼고, 네. 그거 없이는 살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즉흥 연주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올라간다고 했지만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겁니까? 네. 즉흥은 그런 의미예요.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이고 싶어서 즉흥 연주는 어디든지 누가 도전장 내밀면 하고요. 구두 닦는 아저씨가 야, 너 여기서 한번 피아노 좀 쳐봐! 이러면 저는 그게 제 무대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고무줄 같은 이런 팽팽함이 좋아요. 사막의 폭풍 같은 경우는 만든 지 7, 8년이 됐다 보니까 그때같이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곡을 준비하기 전에 꼭 9.1 테러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고요. 미국의 상황도 그리고 이라크의 상황도 양 상황을 정말 다 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곡의 오프닝부터 뭘 치려고 생각 안 해도 다시 가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뒷 감정이 달라요. 그때는 우르르 쾅쾅쾅쾅쾅 꽝 이게 끝이었다면 쾅쾅쾅쾅쾅 전쟁이 나고 지금의 이런 상태로 쭉 가고 있더라고요.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즉흥 연주처럼 살고 싶어서 즉흥 연주를 더 놓지 않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아노 앞에서는 모든 게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마법사도 되고 싶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움직이는 대통령 같은 느낌으로도 음악 앞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있게 싸워도 보고 싶고 소꿉놀이 하면서 막 던지고 그렇게 놀아봤던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는 천진난만함까지 음악에 들어갈 수 있게 저는 제 무기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음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좀 센 사람 되고 싶어요. 조금 특별하게 어떤 거 바라보는 시선에 음악적인 걸 표현하는 거 그게 저는 사람들이랑 소통할 때 제일 재밌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신기하게 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롭게 생각하잖아요.
만약 이 전등을 보고도 사실 필 받아서 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건 전등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우와 너 이런 곡까지 봤어? 이렇게 뭔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저한테는 한 100만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전 세상에 닮은 게 너무 많으니까 100만 년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영감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건 너무 좋아요. 이거 깨꼬락지 우는 소리야.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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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굴. 너무 감사하게 늘 제가 음악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할 때 다른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운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도교 선생님이랑 작업했을 땐요. 독립운동사 15분 강의를 하시는데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제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연 중에 그냥 피아노 쳤어요. 근데 선생님 목소리 그 높낮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고 빠지고가 제 음악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계산한 거 없고 정한 거 없어요. 음악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곡인 필요하고 그러니까 즉흥 연주가 절대 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건 쉽잖아요. 이렇게 해도 음악이 되는 거니까 뭐 이거 뜯어도 되고 본 것도 심지어 많아요. 두드리면 되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고 어떤 걸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걸 이해해야 되고 이런 공백에 만약에 음악이 가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면 치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와서 음악이 전개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 카메라가 3대니까 대부분 하나, 둘, 셋이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저는 구두를 좋아하고 구두 가게 아저씨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영감을 받거든요. 제가 소리로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잡는데 이렇게 나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걸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소리를 좋아해서 항상 구두굽을 갈고요. 피아노를 칠 때 또 이렇게 하니까 이쪽 발만 까딱까딱하니까 뒷굽만 맨날 달아요. 한쪽 구두만 맨날 끝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구두를 사고요. 그게 절대 어떤 구두인 건 상관없는데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구두는 두꺼워야 되고 제 일부죠. 네, 제가 무대 올라갈 때도 항상 저는 공연장에 구두 한 3켤레 쓰고 가요. 오늘 공연장은 일단 리허설은 제일 플랫한 신발로 편한 신발로 하죠. 뭐 요즘은 운동화까지 추가했는데요. 제일 노멀한 걸로 리허설하고 오늘은 이 무대는 이 신발 어울릴 것 같아요를 결정해요. 제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주는 한 일주일에 한 번도 갈아본 적 있고 왜냐면 이렇게 치니까 한쪽 발이 항상 뒷만 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구두들이 한 켤레는 대부분 맨날 짝짝이죠. 무려
14살에 인생을 결정을 하셨어요.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당시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결정이었네요. 무섭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까 파격적이었을 것 같고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파격이었는데 안 파격이었고요.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무서웠냐고 하셨는데 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때 생각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루 종일 음악 생각나서 죽겠는 거예요.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15살에 그렇게 학교 그만둘 정도로 피아노 좋아했냐면 오스카 피러슨이라는 그 흑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재즈 뮤지션이었던 거고 물론 저는 그전에 클래식을 했었다가 그분의 음악을 듣고 와, 이 음악 속에서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음악 속에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왔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딱 음악을 듣는데 이 사람은 왼손을 이렇게 쓸 것 같고 이 사람은 조금 음악 얘기인데 이렇게 쳤을 때 올라오는 그 마지막에 여운을 요렇게 주는 스타일이네. 좀 그냥 그런 무수한 생각이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생각, 왠지 말투는 이럴 것 같고 모습은 이럴 것 같고 백인은 아닐 것 같은데 흑인일 것 같은데 막 땀 닦는 것도 계산이 되고 음악 그냥 듣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곡이 10분인가 10 몇 분짜리예요. 10분 동안 그냥 그런 상상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좋아서 그냥 그게 좀 제 주특기인데 음악 듣고 금방 외워요. 그게 막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음악이 재즈였고 제가 지금 피아니스트가 아닌 재즈 피아니스트인 이유는 그 사람의 음악 때문이죠. 네. 학교 그만두고 꼭 그 약간 사람들의 선입견인 모습 만들려고 노력했고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나도 학교를 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으니까 교복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으면 애들이 학교 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서 피아노 치기 시작하죠. 그럼 제가 그게 하루에 읽어요. 책 읽다가 곡 쓰고 음악 듣다가 뛰어서 곡 쓰고 CD 틀어놓고 음악하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스카 피터슨도 CD 속에 들어가게 하면 나오잖아요, 음악이. 그럼 저는 여기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게 제 정말 레슨이었어요. 그럼 1교시 브리트니 선생님 오시고 2교시 김건모 선생님, 3교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가 저희 집에 이게 제 음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리듬감, 음악이 어떻게 배워야지 나오는 게 아닌 거에 대한 자신감도 더 많았던 것 같고 원체 제가 음악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놓은 것도 있는데요. 처음에 그 무대 철학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시작이 생머리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생머리. 화장도 더 예쁜 거 할 수 있고 이제 나이도 드니까 막 새빨간 립스틱도 해보고 싶고 뭐 염색도 해보고 싶고 많은데 무대 옷도 드레스도 한번 입고 싶고 뭐 많은데 무조건 전 12년째 고집을 하는 건 그냥 제 무대에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말하는 것보다는 음악이 편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음악이 더 능하기에 이렇게 앞으로도 음악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서툰 모습 그대로 내비쳐질 수 있는 음악가가 될게요. 제 음악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음악으로 꼭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힘든 일이 정말 많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것들이 다 괜찮은 순간이 본인이 제일 좋아하고 본인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제 음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평생 열심히 음악하는